30년 경력의 독일 베테랑 성우의 인생이 단 하나의 한국어 문장으로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트리키의 대참사 현장에서 드러나니 충격적인 힘은 지금 유럽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힘. 그리고 수천 년간 감춰져 온 형제국의 비밀까지 무엇이 서구 사회를 토록 뒤흔든 걸까요?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거대한 녹음실 안, 엘레나 모라비치는 헤드폰을 귀에 꼭 맞추며 눈앞의 대본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바르샤바 음대의 성악 교수로 20년을 보낸 그동안 수많은 언어의 노래를 불러왔지만 한국어는 처음이었습니다. 엘레나의 손가락이 대본 위를 따라 내려갔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완벽주의가 그녀의 직업적 장점이자 사생활의 걸림돌이었으니까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시작할게요. 녹음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헤드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음악재단에서 진행하는 한국 의료진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 이 일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그저 하나의 작업이었습니다. 항상 그랬듯 감정은 배제한 채 전문적으로 임하기로 했죠. 바르샤바 국립병원과 서울대학병원의 교류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레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기계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지나친 감정을 실지 않는 그녀만의 완벽한 균형이었죠. 다큐멘터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화면에 한 한국인 간호사가 등장했고 통역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부분은 원어 그대로 남기고 잠시 후 번역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인 간호사의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5마디였지만 엘레나의 몸은 갑자기 굳어버렸습니다. 무엇인가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어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의 끝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울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듯한 떨림이었죠. 모라비치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그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엘레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엘레나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언어를 다루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잊혀진 멜로디를 우연히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그리움을 자극하는 소리였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시작할게요. 엘레나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녹음을 시작했지만 그 한국어 문장의 울림은 그녀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녹음이 끝난 후 엘레나는 평소와 달리 서둘러 집을 향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르샤바의 불빛들 사이에서 엘레나는 그 말을 계속해서 떠올렸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의 울림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그 속에서 굳어진 마음의 문을요. 엘레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 문장을 따라 말해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서툴렀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무언가 따뜻한 것이 가슴 한편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요.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한국어 문장이 맴돌았고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새로운 감정이었죠. 엘레나가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을 때 딸 마리나가 잠에서 깨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마리나는 여전히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싶었어. 엘레나의 대답은 자신에게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마리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이제 익숙한 것이 되었지만
오늘따라 엘레나는 그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리나, 내가 자주 보는 한국 드라마. 무슨 내용이니? 엘레나의 질문에 마리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왜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있어? 마리나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엿보였습니다. 엘레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간호사의 말을 듣고 느꼈던 이상한 감정의 떨림,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생각나는 그 한국어 문장에 대해서요. 마리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 한국어의 특별한 매력인 것 같아요. 한국어에는 다른 언어에서는 찾기 힘든 따뜻함이 있어요. 마리나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려봐. 보여줄 게 있어. 마리나는 서둘러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왔고 엘레나와 함께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순간이었죠. 마리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나의 아저씨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말하는 거 있죠?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인데 한국어로는 단순히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함께 견디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엘레나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한국어는 분명 어제 들었던 그 울림과 닮아 있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언어가 전달하는 감정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건 또 다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한 장면이에요. 마리나는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한국어의 사랑합니다는 단순한 I love you와는 다른 무게감이 있어요. 엘레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악가로서 그녀는 언어의 음색과 억양에 민감했고 한국어에는 분명 독특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래처럼 흘러가면서도 말의 끝에서 미묘하게 떨리는 감정이었죠. 더 알고 싶니? 마리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더 알고 싶어. 그날 이후로 엘레나와 마리나의 아침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함께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의식이 되었죠. 20년간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의 세계에 깊이 빠져 살아온 엘레나에게 한국어는 마치 새로운 악보를 발견한 것 같은 설렘을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엘레나는 작은 한국어 책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언어가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다. 마치 잊고 있던 나의 일부를 깨우는 것처럼.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엘레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국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였지만 그녀는 문장의 높낮이와 리듬에 집중했습니다. 열흘 전부터 꾸준히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해왔고 이제는 기본적인 인사말과 자기소개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죠. 엘레나는 녹음기를 눌러 자신의 발음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준비해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재생했습니다. 두 소리를 비교하면서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멜로디였습니다. 각 문장은 작은 음악처럼 흘러갔고 말의 끝은 미묘한 떨림으로 마무리되었죠. 이것이구나. 엘레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성악가로서 그녀는 수많은 언어로 노래해왔지만 한국어처럼 일상 대화 자체가 노래 같은 언어는 처음이었습니다. 이탈리아어는 열정적이고 프랑스어는 우아했지만 한국어는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을 견뎌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은 위로 같았죠. 엘레나는 자신의 수업 계획서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있을 성악 강의에 한국어의 억양과 리듬감을 적용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바르샤바 음대의 작은 강의실. 엘레나는 5명의 학생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탈리아어나 독일어 노래를 다루지만
오늘은 다른 언어의 멜로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엘레나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판에 한국어라고 썼습니다. 이 언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가진 독특한 리듬과 억양이 놀랍도록 음악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엘레나는 준비해온 녹음기를 틀었고 방 안에 한국어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들리시나요? 말끝의 떨림, 문장 사이의 자연스러운 흐름.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오페라입니다. 엘레나의 눈은 빛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교육자로서의 설렘이었죠. 학생들은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엘레나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학생들과 함께 발음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을 노래처럼 불러보게 했죠. 느껴지나요? 언어가 곧 음악이 되는 순간. 엘레나는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업이 정말 특별했어요. 교수님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엘레나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니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엘레나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여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엘레나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한국어 표현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기다릴게요. 함께해요. 이 표현들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녀는 각 단어가 가진 음악적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악보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엘레나는 오랜만에 한 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완벽했지만 이제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감정의 변화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죠. 엘레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르샤바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말이 곧 멜로디구나. 그리고 그 멜로디가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우고 있어. 바르샤바 음대의 회의실, 교수들이 모인 정기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학장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교환 교수 프로그램으로 오신 서울국립음대의 유정 교수를 소개합니다. 그 순간 엘레나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단정한 검은 원피스를 입은 한국인 여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유정의 한국어 억양이 섞인 폴란드어가 회의실을 채웠고 엘레나는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엘레나가 최근 매료된 그 특유의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엘레나는 용기를 내어 유정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영합니다, 유정 교수님. 저는 성악과의 엘레나 모라비치입니다. 유정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라비치 교수님. 선생님의 아리아 해석에 관한 논문을 읽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엘레나는 자신이 최근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실 한국어의 독특한 억양과 리듬이 음악처럼 느껴져서 매료되었어요. 유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그렇게 느낀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음악가의 관점에서 들으니 더 의미가 깊네요. 엘레나가 조금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어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독학으로 조금 시작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유정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죠.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폴란드어를 더 배우고 싶었거든요. 서로 언어를 가르쳐주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두 여성의 특별한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들은 엘레나의 작은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유정은 엘레나에게 한국어를,
엘레나는 유정에게 폴란드어의 미묘한 발음과 표현을 가르쳐 주었죠. 한국어에서는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매우 중요해요. 유정이 설명했습니다. 말 자체가 관계의 깊이와 존중을 담고 있죠.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언어에도 비슷한 요소가 있지만 한국어처럼 섬세하진 않아요. 유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담는 언어예요. 사랑해라는 한마디에도 억양에 따라 수십 가지 감정을 담을 수 있죠. 어느 날 유정은 엘레나에게 작은 한국 전통차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차예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언어를 배우는 좋은 방법이랍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대화했고 유정은 엘레나에게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정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해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유대감이죠. 엘레나는 처음으로 다른 문화의 깊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다양한 나라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어의 각 단어, 각 표현이 지닌 문화적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유정,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내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찾는 것 같아요. 유정은 따뜻한 눈빛으로 엘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날 밤 엘레나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유정과 대화하면서 깨달았다. 말이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나는 평생 노래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실제 말로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어느 저녁, 엘레나의 아파트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차와 과자가 놓여 있었고 세 여성이 모여 있었습니다. 엘레나와 유정, 그리고 이제는 이 모임에 함께하게 된 마리나까지. 오늘은 한국의 계절 표현에 대해 배워볼까요? 유정이 준비해온 작은 카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각 카드에는 한국어로 된 계절 관련 표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네요라는 표현은 단순히 가을바람이 분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감성을 담고 있어요. 유정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에는 이런 의성어, 의태어가 풍부해서 감정과 상황을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죠. 엘레나는 그 표현을 따라 말해보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네요. 그녀의 발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엘레나는 딸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마리나의 관심사에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 외의 것들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어를 함께 배우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그리움이라는 단어예요. 유정이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그리워함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움직임을 표현해요. 엘레나는 그 단어를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그리움.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작은 빛이 스쳤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낯선 한국어 단어가 그녀의 오랜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억눌러왔던 그 감정들을. 유정은 엘레나의 변화를 느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일은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감정의 결을 이해하는 거죠.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성악가로서 다양한 언어의 노래를 불러왔지만 한국어처럼 그녀의 내면을 이렇게 깊이 건드린 언어는 없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마리나는 자신의 한국 드라마 컬렉션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같이 볼까요? 한국어 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함께 영상을 보았고 유정은 중간중간 멈추며 대사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공부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였죠. 말하는 방식이 관계를 반영하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나이, 지위에 따라 말투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유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어는 관계 중심의 언어예요. 단어 하나, 어미 하나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담겨 있죠. 그날 밤 유정이 돌아간 후 엘레나와 마리나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부엌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고 엘레나는 처음으로 딸에게 자신의 내면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떠난 후로 나는 많은 것을 닫아두었던 것 같아. 엘레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만이 내 삶의 전부였고 그게 나를 지켜주었어. 마리나는 엄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동안 차갑고 거리감 있게 느껴졌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리나는 엄마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내가 얼마나 감정을 억압해왔는지 깨닫게 됐어. 엘레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완전히 낯선 언어가 내 안의 목소리를 깨우는 것 같아. 마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우리 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어로도 좋고 폴란드어로도 좋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로 대화한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 엘레나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과의 진정한 교감, 그것은 그녀가 수년간 놓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한 가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음대의 봄 학기 공연에서 특별 공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지금까지 그녀는 교수로서만 활동했고 무대에 서는 것은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고 그 변화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엘레나는 학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봄 학기 공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곡을 준비해 보려고 해요. 어떤 곡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학장이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국 가곡을 부르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학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흥미로운 선택이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엘레나는 유정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유정은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수업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한국 가곡을 위한 특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유정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엘레나와 유정은 한국 가곡 그리움의 악보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 달째 이 곡을 연습하고 있었고 이제 공연까지는 단 2주일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정을 더 담아볼까요? 유정이 피아노의 특정 마디를 가리켰습니다. 가사에 보고 싶다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한 간절함이에요.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곡을 부르기 위해 한국어의 발음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 배경까지 깊이 이해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정, 한, 눈치 같은 번역하기 힘든 한국적 정서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고 유정은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엘레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유정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엘레나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유정은 미묘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조금 더 깊이요, 엘레나. 그 말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하나요? 유정이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떠난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고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그리움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노래를 시작했고
이번에는 그 감정이 목소리에 온전히 담겼습니다. 유정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감정이 한국어의 그리움입니다. 그날 밤, 엘레나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보고 싶다를 다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국어 가사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들, 표현하지 못했던 그리움과 사랑, 그 모든 것이 이 낯선 언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연습실에서 마리나와 만났습니다. 딸은 엄마의 공연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습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젯밤 연습한 거 들려주세요. 마리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엘레나는 노래를 시작했고 마리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마리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노래죠? 마리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남편을 생각하며 부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노래에 담겼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 엘레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 노래, 이 언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아. 마리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진정한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거리감은 이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이 왔습니다. 바르샤바 음대의 작은 공연장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고 앞줄에는 마리나와 유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진행자가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엘레나 모라비치 교수님께서 한국 가곡 그리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고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레나가 무대로 걸어 나왔고 피아노 앞에 앉은 유정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미소 지었고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레나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채웠고 처음에는 낯설었던 한국어 가사가 이제는 그녀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 관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움, 사랑, 회복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엘레나에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학장도 있었습니다. 모라비치 교수, 오늘 공연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 감정이 온전히 전달되었어요. 다음 학기에도 한국 가곡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엘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5월의 어느 날, 엘레나는 바르샤바 국제음악 콘퍼런스의 발표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유럽 각국에서 온 음악 교육자와 연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언어의 음악성 한국어를 통한 새로운 성악 교육 접근법입니다. 엘레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신감에 찼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이제 학문적 열정으로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억양 패턴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엘레나는 한국어의 독특한 리듬과 억양이 어떻게 성악 교육에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말의 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의 떨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특성이 아니라 문화적, 정서적 요소가 담긴 표현이죠. 엘레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어를 접했을 때 그것은 마치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청중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의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자신이 한국 가곡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성악 기법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의 표현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탈리아어나 독일어 가곡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정서적 표현이 한국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슬픔이나 그리움을 넘어선 복합적인 감정인데, 이를 노래로 표현할 때는 특별한 기법이 필요합니다. 엘레나는 짧은 한국 가곡의 일부를 직접 불러보였고, 청중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에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학술적 내용을 넘어 하나의 개인적 여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형성하죠. 제가 한국어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예술적 표현이 새로운 언어적, 문화적 관점을 통해 끊임없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참가자들이 엘레나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중에는 한국어의 의문적 특성과 성악교육의 연관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교수가 물었습니다. 모라비치 교수님, 한국어의 이러한 특성을 다른 언어권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치실 계획인가요? 엘레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언어의 음악성이 문화적 맥락 속에서 가장 잘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발음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그 속에서 형성된 감정의 결을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콘퍼런스가 끝난 후 엘레나는 유정과 함께 바르샤바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오늘의 성공적인 발표를 축하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엘레나. 유정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유정. 당신은 내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으니까요. 유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웠어요. 저도 당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날 저녁, 엘레나는 집으로 돌아와 마리나와 콘퍼런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엄마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더 생기 있고 행복해 보여요. 마리나가 말했습니다. 엘레나는 그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변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시 찾은 것일까요? 그날 밤, 엘레나는 오랜만에 창작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한국 가곡을 작곡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경험한 언어적, 음악적, 정서적 여정을 담은 곡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에 썼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울림이다. 1년이 지난 어느 저녁, 바르샤바의 한 한식당에서 세 여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엘레나와 마리나, 그리고 이제는 바르샤바 음대의 정식 교수가 된 유정. 그들은 엘레나의 새 책 출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음악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한국어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엘레나의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담고 있었고, 이미 여러 언어로 번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엘레나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발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고기 하나, 김치찌개 둘, 그리고 소주 한 병 주세요. 웨이터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유정은 엘레나의 한국어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워졌네요. 마치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처럼요. 엘레나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언어를 통해 내가 찾은 것들은 정말 값진 것들이에요. 지난 1년은 엘레나에게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르샤바 음대에 언어와 음악의 융합 과정을 새롭게 개설했고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서울국립음대와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달에 서울 방문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유정이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마리나도 함께 가기로 했고요. 서울국립음대의 초청으로 엘레나는 특별 강연과 공연을 위해 2주일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그 언어를 경험하게 될 생각을 하니 설레요.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책과 영상으로만 접했던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될 테니까요. 마리나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의 새로운 목소리를 위해 건배해요.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고 식당 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엘레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았고 딸과의 관계도 깊어졌으며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엘레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꽤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니라 그녀가 경험한 문화적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가끔은 생각해요.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 한국 간호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유정은 따뜻한 눈빛으로 엘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지만 강력한 그 순간을.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깨우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하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그녀에게 그런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산책하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 앞에 섰습니다. 엘레나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그리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어. 엘레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마음을, 내 음악을, 그리고 나를. 바르샤바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엘레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언어로 쓰여진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